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치 1팀 김종석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KG 이니시스입니다.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리스크, 밸류에이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KG 이니시스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핀테크 기업으로 전자상거래 업무를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1998년 이니텍 정보 서비스로 출발한 이후 1999년 이니시스로 변경되었습니다. 2002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시가총액은 약 4,981억 원입니다. 산업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PG산업과 벤산업을 통한 온 오프라인 결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PG산업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중소 쇼핑몰을 대신해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한 뒤 하부 쇼핑몰에서 수수료를 받는 산업입니다. 카드사와 중소 온라인 쇼핑몰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온라인 쇼핑몰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각자의 재정적 건전성 또는 합법성을 보증하기 어려운데, 이때 PG사가 대표 가맹점 개념으로 각 사이트들을 보증하고 온라인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PG사는 결제 후 수수료, 가맹점 연회비, 돈이 오갈 때의 시차 발생으로 인한 이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냅니다. PG사는 온라인 결제 시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다음으로 벤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은 하나의 단말기로 여러 개의 회사의 카드들을 결제할 수 있게 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벤사의 업무는 크게 승인 업무와 매입 업무가 있습니다. 승인 업무는 정상 카드인지 한도 초과는 아닌지 등의 불법적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매입 업무는 거래 내역 데이터를 카드사로 전송하여 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산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제 PG사와 벤사를 이해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10,000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수수료는 200원이며 PG사의 수수료는 5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하면은 온라인 가맹점은 PG사 그리고 벤사를 통해 카드사로 승인 요청을 전달합니다. 그 이후 카드사가 거래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벤사와 PG사를 통해 온라인 가맹점으로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벤사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10,000원에서 카드 수수료 200원을 제외한 9,800원을 PG사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고 PG사는 9,800원에서 온라인 가맹점과 계약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10,000원에서 카드 수수료, 죄송합니다. PG사는 9,800원에서 온라인 가맹점과 계약한 수수료율에 따라 9,800원에서 50원을 제외한 9,750원을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프라인 결제 프로세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오프라인 결제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10,000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수수료는 2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고객이 오프라인 가맹점에 결제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은 벤사를 통해 카드사에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 신용카드 회사는 벤 수수료를 벤사에 지급하고 거래대금 10,000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200원을 제외한 9,800원을 오프라인 가맹점에 지급하게 됩니다. 위 자료에서 보이듯이 국내 PG 시장은 2013년부터 꾸준한 성장을 해오고 있으며 미래 장기적으로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KG 이니시스의 매출 비중은 전자상거래 및 유통이 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요식업이 12%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및 유통사업부에서는 간편결제, 광고 및 부가서비스, PG밴 서비스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카드, 계좌이체, 각종 상품권, 글로벌 서비스 등의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KG 이니시스의 주요 가맹점들에는 아디다스, 넷플릭스, 애플스토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열사 프랜차이즈를 통해 O2O 밴 확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KG 이니시스의 주력 상품인 전자상거래 및 유통사업부에서 개발한 이니페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니페이란 인터넷 상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 및 기타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전자지불 서비스입니다. 이의 핵심 기술에는 PG 서버의 가용성과 백오피스가 있습니다. 이니페이의 PG 서버는 상당한 가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래가 급증할 때 원활한 동시 처리 능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PG 서버는 91.7%의 여분 가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PG 서버의 CPU는 최대 평균 기준으로 88.7%, 그리고 메모리는 최대 평균 기준으로 71.9%만큼의 여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니페이의 백오피스 환경은 정확한 병상 기능과 결제 관련 통계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산이 가능하다는 것은 거래 전체에 대한 수수료 계산이 아닌 거래건별 수수료 계산을 통해 정확한 정산을 돕는다는 것이고, 결제 관련 통계를 제공한다는 것은 결제 전체에 대한 통합 통계, 각 결제 수단에 대한 기간별 통계 등을 제공하여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가맹점의 마케팅 자료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이제 PG 시장 점유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PG 시장 점유율은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25%로 1위, 그 뒤를 이어 소스페이먼츠가 22%로 2위, 마지막 KG 이니시스가 20%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타내고 있듯이 PG 시장은 상위 3개 업체 위주의 과점 시장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통계만 보신다면 굳이 점유율 3위인 KG 이니시스에 투자해야 하냐?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G 이니시스가 주요 경쟁사에 비해 어떤 점을 우위로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스 페이먼츠는 업계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비상장 기업이므로 KG 이니시스와의 비교에서 제외하였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업계 1위인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더 매력적인 기업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가총액 부분에서는 KG 이니시스가 NHN에 비해 적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가총액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는 NHN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EPS와 퍼도 보여주듯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KG 이니시스가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KG 이니시스의 주요 매출인 전자상거래 및 유통의 뒤를 잇는 요식업 사업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요식업 사업부는 위 자료가 보여주듯이 전기에 비해 엄청난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요식업 사업은 KG 할리스 F&B입니다. 할리스 커피는 프랜차이즈 랭킹 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높은 매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리오프닝 등으로 매우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KG 이니시스는 주력 사업인 전자상거래 사업뿐만 아니라 요식업도 괜찮은
상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지속적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속적 이윤 창출이 가능한 이유는 동사의 가맹점 형태의 변화입니다. 중소형 및 호스팅 업종은 대형 업종에 비해 수수료율이 더 높은데 이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KG 이니시스의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 이윤 창출이 가능한 두 번째 이유는 KG 이니시스는 쟁쟁한 주요 가맹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KG 이니시스는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일본 피지업계 1위사인 GMO 피지와 독점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은 일본 온라인 시장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 많은 글로벌 시장을 놔두고 하필이면 일본 시장 진출일까? 그 해답은 바로 이 자료에 있습니다. 일본 시장은 아직도 온라인 결제 분야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성도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시장에 진출한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넷플릭스와 애플 스토어의 결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KG 이니시스는 넷플릭스와 애플 스토어의 독점 계약을 통해 이들의 성장에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넷플릭스 연간 결제 금액 추이를 보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애플도 꾸준히 매출 증가와 성장세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기업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사업은 넷플릭스인데 그 이유는 국내 OTT 사업의 성장에 있습니다. 국내 OTT 시장은 엄청난 성장을 이룩해왔고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가 되는 업종입니다. 게다가 KG 이니시스는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경험으로 다른 OTT 서비스와의 계약을 따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네 번째는 임팩트 가맹점 거래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 확대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위축되었던 임팩트 가맹점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면서 거래액이 회복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것 또한 매우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가상자산 사업입니다. KG 이니시스는 3월 25일 자사지분 100%로 특수목적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결제 사업 및 예치, 투탁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지 사업에 집중해왔으나 향후 사업 영역을 가상자산 부문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고요. 신규 사업의 첫 단계는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결제 수단의 일종으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동사의 서비스를 개선,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 그룹 차원에서 M&A를 할 때 상당히 많은 경우에서 KG 이니시스의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는 기업 간 M&A 실패 시 기업에 타격이 올 것에 대한 불안 심리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KG 이니시스와 연결된 다양한 분야의 연결 기업은 성장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결 기업에서 매출 상승을 기록하였고 전체적인 수익 합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M&A발 저평가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제가 측정한 재무제표이며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PG 사업의 전체적인 시장 성장성을 10%로 설정하고 KG 이니시스의 연결 기업의 성장, 그리고 주요 온택트 가맹점의 매출 회복으로 인한 매출 증가율을 10%로 설정하여 22년도 매출액 성장률을 21%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PG 사업의 예상 매출액은 8,087원으로 예상합니다. 벤 사업은 앞에 시장 성장률을 그대로 가져와 10%로 설정하고 예상 판매 증가율은 전년 대비 5%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 중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으로 인한 벤 사업에 있을 타격을 마이너스 5%로 설정하여 2022년도 벤 사업의 매출액 성장률을 약 10%로 추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벤 사업의 예상 매출액은 337억 원입니다. 앞서 친 것과 같이 PG 산업과 벤 사업의 매출액 차이가 상당히 큰 점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돼요. 이에 대하여 조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위 자료에 의하면 PG 사업부와 벤 사업의 매출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결제가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간 시대적 상황이 있다는 점,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벤 사업의 영업이익 감소 등이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KG 이니시스와 같이 PG와 벤 업무를 동시에 하는 업체라면 어쩔 수 없이 PG 사업에 주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 사업의 예상 판매 증가율은 PG 사업에 비해 낮은 5%를 책정한 것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식업 사업부입니다. 할리스 F&B의 성장률 예측과 크라운 F&B의 적자 증가율, 그리고 적자를 내고 있던 KFC 코리아의 매각을 고려했을 때 요식업 사업부의 성장률을 전년도와 비슷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식업 사업부의 예상 매출은 전년과 동일한 1,159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은 제가 말씀드렸던 요식업 사업부의 성장률을 부합으로 잡은 것에 대한 근거 자료입니다. 적자를 내고 있던 KFC 코리아의 매각을 끝냈고 할리스 F&B의 무서운 성장률과 크라운 F&B의 적자 증가율을 고려해서 판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의 매출액은 총 1조 120억 원이었습니다. 2022년의 예상 매출액은 앞서 구한 PG 사업, N 사업, 요식업 사업의 매출을 합치면 1조 1,315억 원이라는 예상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매출원가, 영업외손익, 판관비는 최근 3개년이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에 의거해 계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 예상 영업이익은 예상 매출액에서 예상 매출원가, 판관비를 제외한 1,245억 원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 표준에 의해 계산한 결과 2022년 예상 법인세는 약 25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22년 예상 당기 순이익은 앞서 구한 수치들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932억 원으로 예측됩니다. 예상 EPS는 3,340원이고 타겟퍼는 11로 설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요 경쟁사인 NHN 3개년 허위 평균은 39배이며 KG 이니시스의 ROE는 약 10%로 기존 사업의 개선과 신규 사업인 가상자산 사업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 주가는 EPS와 타겟퍼를 곱한 4만 80원이 됩니다.
예상 주가에서 현재 주가를 나눈 결과 상승 여력은 약 75%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받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